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후보님, 오늘 김종인 위원장께서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해서 나는 보고도 못 받았고 3프로 TV 출연 같은 것도 난 전혀 몰랐다고 사실상 패싱 당했다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래서 저도 3프로 TV 저보고 며칠 전에 출연을 좀 하라고 우리 선대위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어떤 데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가서 주식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또 시장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면 된다 해서 저도 그렇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총괄위원장께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총괄위원장님께서 지휘하시는 총괄 상황본부에는 아마 다 보고되고 협의가 끝나서 저한테 참석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6일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3프로 TV 출연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패싱 논란이 제기되자 총괄 상황본부와 협의했을 것이라고 윤 후보가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출연한 3프로 TV가 어떤 데인지도 잘 모르고 참석했다며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는데요. 스스로의 무지와 무능력함을 자인해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윤 후보가 경제정책 토론 반향을 일으킨 유튜브 주식경제 채널 3프로 TV 출연이 어떤 데인지도 잘 모르고 갔다고 말해 이전 선대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는데요. 이런 상황을 인지조차 못하고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가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6일 국힘당 의원총회 직후 백브리핑 질의응답 도중 한 기자가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해 나는 보고를 못 받았고 3프로 TV 출연 같은 것도 나는 전혀 몰랐다고 사실상 패싱 당했다는 주장을 했다는 질문에 저도 3프로 TV에 며칠 전에 출연을 하라고 우리 선대위에서 얘기를 해서 저도 어떤 데인지 정확히 모르고 가서 주식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시장 경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참석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 내용이 총괄위원장께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총괄위원장께서 지휘하시는 총괄 상황본부에는 아마 다 보고가 되고 협의가 다 끝나서 저한테 참석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아무렇지 않게 설명했는데요. 윤 후보는 지난달 25일 해당 채널에 출연해 다주택자 세제 합리화, 분양가 상향제,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 말미에는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싸움밖에 안 나온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토론 회피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앞서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3프로 TV 출연 후 윤 후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3프로 TV 나가는 것은 나도 몰랐고 누가 준비하는지도 몰랐다고 공개했는데요.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 위원장님께서 선대위 개편 결심을 굳힌 결정적 계기로 조금 전에 메시지 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거 이제 퍼뜩 떠오르는 기억에서 이제 질문 드리는 건데요. 그 결정적 계기가 윤석열 후보가 족발집에서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발표하는 장면을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무슨 3%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셨었는데 예. 그 프로그램 자체에 나갔을 적에 전혀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서 그 프로그램이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여론을 보면은 아주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3프로 TV 나갈 때 위원장님도 모르셨어요? 거기 나가는 걸? 나도 몰랐어요, 그 나가는 거를. 난 나가는 것도 몰랐고, 누가 준비하는 것도 몰랐고. 예. 그러니까 그런 등등한 거를 갖다가 내가 지난 한 달 가까이 보면서 도저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가 후보도
몇 번 의논을 해봐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말이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비서실과 지금 그때 있었던 종합 상황실하고 이거를 합치를 해가지고 종합 상황실에서 그걸 관리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네. 그걸 관리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예.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자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이날 그 내용이 김종인 위원장께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김종인 위원장이 지휘하는 총괄 상황본부에는 아마 다 보고가 되고 협의가 끝나서 저한테 참석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마치 김종인 위원장의 조직인 총괄 선대위에서 못 챙긴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자기 조직에서 보고받지 못했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대위가 이렇게 따로 별동부대처럼 움직이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게 김 전 총괄위원장 사퇴 후 드러나게 된 거죠. 이게 다 각계전투, 따로 국밥, 이합집산의 합종 연행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소위 말하는 검찰 출신의 윤핵관들만 상황을 장악하고 윤 후보를 보좌하고 있던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은 바도 없고 우리만은 고려하는 바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좀 타개할 생각이세요? 의총에서 계속 좀 대표님 뭐 사퇴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들어보겠습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비공개 의총장에서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가 제안된 것과 관련해선 오늘 의총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 건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오늘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의원들께 부탁드릴 말씀과 저의 결의를 말씀드리기 위해 새해 첫 의총을 참석해 발언하고 나온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윤 후보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사무총장과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이철규 부총장안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 없다. 누가 추천한 게 아니라 제가 지명해서 최고위의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게 협의 절차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어쨌든 대부분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만 말했는데요. 이준석 당대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 가볍게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막을 사람은 없을 듯 보입니다.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윤핵관으로 추정되는 김경진 국힘당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이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거품을 물고 나섰는데요. 이제 이준석 대표만 몰아내면 검찰들이 국힘당을 완벽하게 접수하게 되는 거죠. 거대 제1야당을 단 6개월 만에 장악하는 기염을 토한 건데요. 그들이 가진 모든 능력치가 총동원된 결과입니다. 검찰에서 배운 전문 스킬과 검찰 내외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내부에선 캐비넷을 열고 외부에선 그걸 이용한 공작으로 판을 만들고 또 뒤집어 엎으면서 적들을 속아낸 결과가 마침내 이런 성과로 귀결된 이유입니다. 이대로 이준석 대표마저 무너진다면 저희는 명실상부한 검찰당과의 한판 승부를 겨뤄야 할 판인데요. 검찰개혁을 제대로 못한 결과가 이런 상황으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지금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준석 대표를 탄핵하느냐 마느냐 논의가 한참 뜨겁게 진행 중인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그만두시고 백우종군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표께서 지금 최근에 한 4, 5개월 동안에 이게 당대표로 재임하시는 기간 또 대선 이게 뜨거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당 대표로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신 부분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인 이재명 후보 또 상대방인 민주당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나서지 않으면서 당 내부 또 윤석열 후보의 조그마한 문제점은 매우 극대화시켜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거를 국민들에게 침소봉대하는 어떤 활동을 해왔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당 내부의 문제점도 있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100% 뭐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직 내에서 항상 있었던 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골방 안에 들어가서 계급장 띄고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네. 내부적인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치열한 토론과 또 당 대표로서 본인의 직권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전무하면서 이 문제점만 언론을 통해서 극대화시키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최근의 활동은 거의 빵점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윤석열 후보의 문제죠. 선거대책위원회의 문제도 아니고 당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윤석열 후보 개인의 문제인데 그걸 자꾸만 선거대책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겨가지고 선거대책위원회 해체시켜버리고 사람 다 보내버리고 이렇게 한 것이죠. 본인의 문제입니다.